오규정 기자 다음 페이지에 네이버 블로그 댓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빈자님께서 그 서해 먼 곳 바다에 미세먼지 측정 시설을 설치하는 게 미세먼지가 우리에게까지 오느냐 마느냐와 무슨 관계가 있죠? 그 지점까지 날아오더라도 한국까지 오느냐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서해 먼 곳에 위치한 섬 백령도에 이미 미세먼지 측정 시설이 있는데 굳이 바다 한가운데 또 세웠다? 그 돈이면 백령도 미세먼지 측정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백령도 미세먼지 측정 시설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완할 필요 없을 거예요. 잘 새 거예요. 보완할 네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네. 백령도에 또 이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설은 이런 관측 장비는 솔직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제가 더 정확해지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뭐 그런 얘기 늘 많이 하잖아요. 국민들이 늘 뭐 슈퍼컴퓨터 기상청 얘기하거나 천리안 위성을 쏘는데 뭐 있는데 왜 또 2호를 쏘냐. 무조건 장비는 오래되면 노후화되고 새거 신형 장비가 너무 좋은 게 나오고 네. 세핑들이 그래서 다다익선이에요. 그리고 다다익선이어서 많을수록 예보가 정확해지고 이 촘촘해질 소청두께 수밖에 그럼 없어. 제일 세핑이에요? 소청도 기지 중에 제일 세핑 기지고 여기가 바다에 있는 유일한 장비죠. 왜냐면 환경부 거는 백령도니까 백령도도 서해 외곽을 커버하긴 하는데 백령도엔 사람들이 살고 경유나 이런 배출물이 굉장히 내부인이 많아요. 거기에 실제로 공장들이 많은데 그런 대규모 당진 발전소 이런 데가 아니라서 환경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백령도에. 백령도께 중국의 영향 100%다 이렇게 보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납득이 되는데? 학계 얘기를 제가 어. 들어보면 네. 그리고 실제로 백령도에 뭐 취재를 다녀온 기자들이 근데 왜 얘기를 백령도에 세웠던 거예요? 그 환경부는 가장 최외곽이니까 한다고 한 거야. 예, 한다고 한 거죠. 솔직히 육상에는 이런 시설이 많거든요. 관측소가 수백 개, 내륙에는. 해상이 늘 공백이에요. 그래서 예보를 하고 미세먼지 연구하는 학교, 서울대나 연세대나 이쪽 교수들 만나면 늘 서해가 너무나 중요한데 공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보면 소청도 저도 이제 이게 위치를 찾아보니까 네. 이게 뭐 맵에 네이버 지도에 안 네. 나오더라고. 저 네이버 소청초라. 네. 소청초인데 이게 구글 맵에도 안 나오고 네이버 지도에도 안 나오고 물 속에 있어서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안 나와. 네. 그래서 위치를 제가 와. 취재를 해봤더니 동경 37도 25분, 아. 위도 124도 44분이더라고요. 오, 대단하네요. 거기를 맵에서 찍어봤어. 아, 네. 그 포인트를 네. 그 맵에서 찍어봤더니 소청도 위치가 제가 지금 그 지도에 나온 대로 네. 지도에 제가 나눠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사실 반반이네. 중국이 더 가까워.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잖아. 이게 해양 영토 약간 해양 해양 주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쵸, 왜 가깝죠. 이렇게 멀리까지 하면 사실 여기까지 오는 거를 좀 잘 측정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청도에서 아. 서울까지 들어오는 동안 중국발이 사라지는 또 힘이 많이 주는 사라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100%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고 이번 연구는 그냥 어떤 자체 배출원이 없는 서해 한가운데에서 어떤 중국의 영향을 받다 이 의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분명 내륙에 영향을 줄 거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또 다른 연구를 해봐야겠죠. 여기서는 소청초 자료만 가지고 논문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왜 이렇게 멀리까지 한 건지 혹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뭐 이거보다 더 안쪽이면은 내륙에 무슨 영향을 받아서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나요? 소청초랑 이어도가 다 해양과기형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연구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여기 기지에 들어갔을 때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은 해양 물을 채취해서 뭐 그런 심층수 염분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그냥 하는 기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미세먼지 장비를 여기에만 설치가 돼 있어. 아 잠깐 그러면 네. 여기가 그러면 각종 그 연구를 다 하는 그렇죠, 해양은 그렇죠. 다 하는. 한 40, 이거만 하려고 이거 네. 미세먼지 하려고 세운 데가 아니고 40개가 있어. 장비가 45종 설치가 돼 있고 만약에 기상청이나 환경부가 설치했다면 미세먼지만 포커스를 했겠지만 얘는 해양과학기술원이니까 여기에서 뭐 연안의 어떤 파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연구 다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네. 해양 한가운데서 연구할 사람들 다 모여라 뭐 네, 이런 데네요. 맞아요. 여기가 기지인 거예요. 그래서 있고 연구선을 타고 여기에 해양조사원에서도 오고 관리를 하고
사실 데이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아요. 정말 예, 한 100개에서 만약 이게 1000개가 된다? 그럼 훨씬 조밀해지는 거예요. 기상 일기예보도 날씨가 정확해지려면 관측소가 많아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해양이 지금 공백이어서 맨날 수도권에 국지성 호우 오거나 태풍 경로 막 네, 맞아요. 하는 게 왜냐면 해양 관측망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외국의 나사 같은 데는 태평양에 아예 그런 부위들이 촘촘하게 몇백 개, 몇천 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날씨 예보할 때도 관측소 간의 거리가 1km 이내이거나 뭐 이러면 정말 촘촘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촘촘하게 해서 그런 걸 막 그 슈퍼컴퓨터로 모의를 하면 더 많은 지점에서 관측 자료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면 실시간 변화는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예보를 하고 모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관측 돈의 문제일 수 있고. 기상청 매번 구라청이라고 욕하면 안 되겠네. 아, 그래 해양이 공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천리안 이 A호가 기상위성인데 천리안 아, 제가 취재 가거든요. 남미 기아나 발사장에서 제가 쏘고 오겠습니다. 야, 같은 기자 맞냐? 나 계속 약간 강의 듣는 기분이야. 이렇게. 멋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또 이거 보고 또 화내신 분도 계세요. 우리 네. 강경수 기자 다음 댓글 한번. 네, 네이버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83. 83DL님. KBS가 3달 전에는 국내산 미세먼지가 대부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동안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건가? 다음 댓글. 아니. 다음. DKSX님께서 이번 봄만 하더라도 한국 탓이라고 기사 쓰던 KBS가 이모 기자님 잘 계십니까? 네, 이종호 기자 얘기하는 거죠? 이모 기자 제 후배거든요. 이모 제 기자- 옆자리에 네.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아니 왜냐면 이게 중국발 밝혔는데. 아 밝혔나요? 내가 밝혔어. 이게 왜냐면 국내 요인을 무시할 수 없고 하도 국민들이 중국발이라고 너무나 흥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는 중국 요인도 있지만 국내 거를 먼저 감축하는 게 시급하다. 그리고 국내 요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화력발전소. 그래서 이달 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되게 많았는데 11월 들어서 아, 진짜로. 그때는 아예 중국 쪽 유입이 거의 차단된 기상 조건이었어요. 정말요? 우리나라 앞쪽에 약간 북풍이 불면서 중국 쪽에 못 들어왔어요, 기류가. 오,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 나쁨이 정도였던 거예요? 굉장히 고농도로 나타났고 네, 장난 아니었는데. 그 어떤 고농도 나타난 지도를 좀 봤더니 딱 일치해요. 그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이랑 아. 당진, 충남, 태안반도 오. 그쪽이 다 시뻘겋게 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중국발이라고 할 수가 그건 없고. 빼박이네. 예, 그리고 찌찌뽕. 자동차. 멍청아. 예, 이게 그렇죠. 강력한 증거고. 그래서 국내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중국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배출만으로도 나쁨 수준을 넘는다 이미 고농도로.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줄이면서 중국 측에 뭐라고 이렇게 해야지. 외교적으로 감축해라라고 해야지 우리 것만 줄여도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KBS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국내 영향을 함께 줄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 그런 데이터들이나 예,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중국은 요새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예, 국가에서 자동차 맞아. 니네 싹 다 바꿔 이렇게 예, 해가지고 못 시골에도 못 들어오게 예. 해버리고 시골이나 이런 데도 전기차 다 공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하니까 정말 무섭죠. 중국이 오히려 예, 맞아요. 대기질이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베이징 맨날 파란 하늘이 막 네. 인스타나 SNS에 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도 다 같이 끄자 이래가지고 꺼! 그냥 하면 꺼! 이렇게 꺼자 그때. 수청 아니면 수청 아니 나오고 수청이고 막 그랬더니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때 공기가 예, 맑아지고 맑아져서. 사람들이 역시 이거 봐라 맞아요. 중국이다 그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게 중국만 우리가 이렇게 컷하면 된다 이런 생각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예. 근데 버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사고 방식 원래 사람이 어떤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 탓을 하는 게 원래 쉽잖아요. 더 중국 탓을 하는 거 너무나 쉽고 그냥 욕하고 현 정부를 또 욕하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어떤 정치 지금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과 결합된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가 무능하다 뭐 이런 류가 엄청 네. 많아요.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그 다음 그쵸. 댓글 한번 네네. 오경 기자가 한번.
윤땡땡땡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네. 먼저라면서 1년 지나고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하냐? 애기들, 임산부, 노약자들, 편도염, 폐암 걸리면 죽을 때까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북한한테 집착 그만 좀 하시죠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말은 무슨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아니 근데 이 얘기가 꼭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맞아. 아니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뭐 맞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댓글이 확 달린 적이 있었어요. 네, 제 보니까, 느낌은 시사들. 중국 쪽 얘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제 느낌상. 저희 부모님들도 강원도에 저희 아버님 특히 그래 하여간 늘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 약간 이게 이런 댓글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거를 중국한테 거기 공장 셧다운하고 미세먼지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막 말을 안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 무능해서 네. 문재인 정권이 바보라서 중국은 좀 세게 나오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인정하는 순간 중국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렇죠. 특히 이런 월경성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걸 놓고는 나라들마다 이게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절대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라도 만약 북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중국 측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데이터인데 지금 데이터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맨날 우리 정부는 중국 쪽이 온다라고 하지만 중국은 내놔봐라. 우리도 배출량 많이 줄었다. 우리는 공기 되게 깨끗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봐라. 너네가 오히려 안 좋다. 너네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소청초 기지나 이런 자료가 나오고 위성이 이제 올라가고 환경 감시를 하게 되면 아마 중국 측이 더 빼박 할 수 있는. 왜냐면 위성은 다 보거든요. 서해상까지. 야간 감시는 안 되는데 낮에는 밀려오는 게 다 감시가 돼요. 저번 주에 부산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부산은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요? 정말로. 부산은 맞아 이쪽에 있으니까. 네. 역시 중국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운전하면서도 일단은 좋다고 발전소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영향도 있고 서쪽에 타 쭈루루 발전소들이 있고 또 굉장히 가을은 또 기상 조건도 굉장히 안 좋아요. 가을은 이제 미세먼지 계절이 될 건데 가을, 겨울, 봄까지. 다 잘하고 여름은 동풍이 부니까 남동풍이 부니까 북태평양 고기야. 이제 거의 미세먼지 되고 가을은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역전층 얘기했죠. 역전층. 나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차가워지는데 차가워지면 너무 차가워지니까 여기가 찬 공기가 쫙 깔리면서 깔리고 이게 대류가 안 되는 위에는 거야. 좀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서 아예 섞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안개가 생기거든요. 서해안 지역은 또 해무, 맞아요. 안개 엄청 많이 생기잖아 이 계절에. 그러니까 안개랑 계속 고여 있는 역전층이랑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네, 네. 이게 거의 최악이네. 뭐 그 수도권은 그리고 워낙 자체 배출이 많잖아요. 차량들. 네, 수도권은 뭐 그런 발전소는 없다고 해도 차량 배출이 거의 24시간 계속되고 수도권에도 뭐 반포나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고터 쪽 가면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거의 매일 거기는 맞아요. 저 맨날 매연이 빨리 서쪽 나가야겠다. 너무 심하잖아. 진짜로. 예, 그 지역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집값이 제일 비싼 지역인데 반포는 맞아요. 공기질은 최악이고 이 공기를 막고 그 집값이 비싼 그 지역 아파트나 이런 데 살면 정말 치매나 이런 암이나 천식이나 이런 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보도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 그 아파트 앞에서 지역 주민들 온마이크를 제가 아파트 앞에서요? 아니, 너무 비싼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그 집값 앞에 떨어진다고. 굳이 가서 칼 맞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목숨의 위험을 느끼지 아니 않으시나요? 거기에 저희 회사 선배들도 많이 거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좋더라고요. 근데 동네는 사기 좋지 뭐. 정말 좋죠. 근데 공기는 정말 안 좋아. 네. CUBU님께서 서해는 국내 디젤 어선들이 많아서 미세먼지가 높다. 앞으로는 디젤 어선 운항 금지하고 전기 어선 혹은 수소 어선을 사용토록 하고 풍력을 이용한 돛담배를 적극 권장해. 아니면 말고 아니요 말고도 붙여주셨어요. 돛담배 아예 막 이렇게 노젓고. 노정고. 디젤 어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그러니까 디젤 어선, 친환경 디젤 어선. 가솔린 어선도 있나?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돛담배는 좀 힘들겠죠. 예. 근데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 2016년 그 나사 연구팀이 네. 한 거 있잖아요. 요 연구가 제일 그냥 좀 믿을 만한 그런 건가요? 네, 어때요? 네. 국내 연구진과 미 한국 우주국 나사 연구팀이 2016년 5월에서 6월까지
합동으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를 했는데 국내 이게 미세먼지의 국내 기여율이 52%, 국외 요인이 48%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연구가 왜 유의미했던 건지 좀 설명.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서해상으로 그 항공기가 떠서 했는데 서해가 공백이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 공백 지역을 아마 항공조사를 꾸준하게 해서 그 나사에 또 저는 못하는데 저희 김성환 선배가 아마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 거의 날아다니는 실험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고도별로 항공기니까 연직 고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다 측정을 한 거예요. 어떤 성분이 얼만큼 있고 그리고 고맙게도 또 서해상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준 거잖아요. 뭐 무료로 해줬는지 제가 우리가 비용을 줬는지 얼마의 합의를 받는지 제가 환경부 출입기자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왜 또 나사에서 했냐 우리 너무 고맙다라고 네, 했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나사도 자기들의 장비나 이런 걸 시험하는 그쵸. 테스트 장소를 베드로서 제공해 준 거네요. 네, 너무 좋은 장소예요. 서로 중국에 배출이 많지. 우리나라 이렇지. 네. 황해 건너오지. 하니까 거기 걔네들도 나사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결과 나오고 아 이게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하겠죠. 가서. 그랬더니 또 댓글 여러분께서 이거 5월, 6월만 해서 의미가 없다. 맞아요, 그치, 맞아. 그치. 1년을 다 했네 이런 5월, 말씀하는데 6월은 그 외부 유입이 좀 적은 때고 또 미세먼지가 좀 적은 시기예요. 이왕이면 나사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심할 때 와서 거면. 해주면 정말 고맙겠지만 거기도 스케줄이 있고 뭐 항공기가 예약이 꽉 잡혀 있겠죠. 부킹이 1년치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어디 그렇죠. 뭐 대서양도 가고 그 다음 달 대유고 최고의 막 인기 하잖아요. 되고 크로스가 이게 네, 댓글러분들의 그런 지적이 맞아. 완전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예, 맞죠. 그거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아, 이게 다 납득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냈더니 납득이 진짜. 되네. 에미 제트인님이 심방심 기자 코막한데 미세먼지 때문인 듯. 이 미세먼지 때문에 코가 막히기도 하나요? 아니 지금 목소리도 같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목이 같아. 늘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지금이랑 달라. 목이 네, 약간 그렇죠. 갔어. 그래서 제가 안 사실 좋았어. 출연 이런 거 되게 두려워하는 근데 스타일이에요. 어떤 출연보다 더 길어 지금. 그래 처음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밤 김재동 이런 거는 5분이던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가장 어떤 이제 댓글러분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반영한 것 같아서 DLDB님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난 한 달간 미세먼지 수치 계속 나쁨이었음. 보통도 아닌 나쁨. 저번에 비 왔을 때 딱 한 번 좋았다. 내가 집 청소를 미세먼지 때문에 미루다 그때 맑을 때 한 번 했다. 그 이후로 창문을 못 열었다. 왜 마음대로 창문 하나 못 열고 살아야 하나? 야이 느낌표에서 진짜 와. 여러분 제가 오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게 너무 많아서 그대로 읽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미세먼지? 너무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부에서 정말 이랬다 저랬다 디젤 밀었다가 다시 막 이러지 않고 맞아요. 정말 신재생으로 쭉 가겠다. 우리 정말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 예전에 디젤 그랬듯이 다 전기차 사게 보조금 주고. 막. 예, 그런 것들을 확고하게 한 10년 이상 하지 않으면 이 대기질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수 없는 태백시에서 거잖아. 공기 사다 마셔야겠다. 예, 실제로 중국에서는 캐나다 공기를 진짜로요? 캔에 캔에 넣어서 넣어가지고. 팔아. CCTV 이런 보도에 많이 나오죠. 캐나다 청정 지역의 공기를 공기 호흡기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근데 아, 진짜 진짜로?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경남인가 어디 시에서 네, 맞아. 그 캐나다 무슨 뭐 오, 산맥의 그래. 공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캐나다. 뿌리면은 이렇게 산소 폭폭 나오는 그거 개발했어요. 구라 같은데 그냥. 진짜 캐나다 맞는 건지 팝에서 검색해봐. 어떻게 확인해봐야 할 것 검색하면 같은데요. 나와. 이번 주 이렇게 KBS 기사에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 붙인 달아주신 댓글 살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뭐 못했던 말이 있으시다거나 뭐 댓글로 여러분 아니요, 이렇게. 말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게 입사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출연을 해서. 예. 앞으로도 좋은 보도 계속 해주시고요. 네. 그러실 때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많이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것도 기사라고 썼단 말이야?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와 속마음 혹은 취재 비하인드가 궁금하신가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꼭 다뤄줬음 싶은 기사
혹은 오늘 저처럼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면 이메일 reply kbs@gmail.com에 메일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reply kbs를 검색하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유튜브와 팟빵 댓글은 사랑입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유정이 목소리 진짜 좋다. 라디오에도 되겠다. 목소리 되게 좋다. 내세적인 라디오만 해야 돼. 선배. 아니야 요즘은 라디오도 비주얼이 돼야지 돼.